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복부 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8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41번 문제부터 44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 보시면은 도플러 초음파상에서 버드키아리 신드롬이 의심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평가해야 될 혈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D번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과 함께 이것과 연관 있는 임페리얼 베나 카바 그리고 포탈 시스템까지 같이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림 보면서 추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버드키아리 신드롬 자체는 헤파틱 베인 쪽에서 발생된 혈전증을 의미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혈전증이 발생하게 되면 협착이 유발되고 플로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플로우와 영향이 있는 임페리얼 베나 카바 쪽과 포탈 베인에 대한 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파틱 베인이 주어지게 되는데 혈전증으로 인해서 내부에 에코제닉한 물질이 있다든지 또는 컬러 도플러상에서 아무런 플로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영상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트로 에올틱 콜스를 해서 에올틱 뒤쪽으로 주행하는 혈관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에올타 앞쪽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판크레아스와 관련된 췌장 쪽 머리에 메스 리전이 의심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헤드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 구조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헤드와 가장 근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B번 구조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와 가장 근접해 있는 혈관 구조물 임페리얼 베나 카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쪽에서 SMV와 그리고 스프레이 베인이 만나서 또 포탈 시스템이 연관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근접해서 위치하고 있는 것은 임페리얼 베나 카바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위치 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관되는 질병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인데요. 도플러 평가에서 메디안 얼큐에이트 리가멘트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심이 될 때 어떤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될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부터 선택을 해보면 이 도플러 신호를 얻을 때 숨을 들여 마시거나 내뱉고 또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면 이 리가멘트 자체는 횡격막 쪽과 연관이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 횡격막 같은 경우는 숨을 들여 마실 때, 내쉴 때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리가멘트 형태인데 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리가멘트가 셀리악 트렁크 쪽을 압박하게 되면서 혈류를 차단하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 신드롬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횡격막이 이동하는 게 필요하겠죠. 숨을 들여 마시거나 내뱉고 또는 자세를 바꿔줌으로써 이 압박되는 상태, 그 압박되지 않는 상태를 도플러로 평가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 보시면은 레나 그래프트와 관련된 에올틱의 그래프트와 관련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시술했다는 것은 뭔가 침습적인 그러한 상태에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래프트 사이트 주변에서 박동성을 띠고 있는 혈종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최근에 침습적인 어떤 상태가 있었고 주변에 헤마토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박동성이 동반이 된다면 가성동맥류와 가장 연관이 되는 그런 파인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영상도 주어져 있는데 굳이 영상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태에 연관이 있는 것은 보통 이제 가성동맥류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어진 영상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플로우가 주어져 있는데요.
전방으로 갔다가 후방으로 또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투앤프로 웨이브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가성동맥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도플러 형태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그림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림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환자 히스토리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도플러 신호의 특징까지 체크해 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정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